안녕하세요. AFPK 은퇴 설계 강의를 담당하는 최동진입니다. 또 나왔네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원로 시간에 뵀었죠? 나중에 상속 시간에도 또 한번 뵐 거예요. 자, 은퇴 설계에 관련되는 부분은 원론 부분하고 좀 겹치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보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심정적으로 겹치는 부분은 있어도 그 안에 내용이 겹치는 거는 거의 없어요. 큰 흐름으로는 전체적으로 언론에서 바라보는 쪽에서 보면 7과목이 전체가, 언론 포함한 7과목이 전체가 이제 다 겹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각각의 세부적으로 한 과목 한 과목씩이 다 뜯어져서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공 공부하실 때 전체적으로 각각의 개별 과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긴 하시지만, 나중에 읽어보게 되면 전체가 그냥 한 과목이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실 거예요. 물론 시험에서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책을 전체적으로 협회책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다 보면은 A라는 책에서는 약간, 그러니까 A라는 사안에 대해서 1번 교재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2번 교재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담당하는 과목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부분을 짚어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들은 일단 얘가 맞냐 이렇게 따지실 게 아니고, 일단 책에 나온 대로, 일단 시험이니까, 그쵸? 책에 나온 대로 우선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내용들의 이 맞는 얘기나 틀린 얘기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학자들 사이에서도 결론 안 난 얘기들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가 결론된 생각을 하지 말고, 이런 부분은 이 책에서 이렇게 풀자라고 생각하시고 가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오탈자나 이런 부분들은 중요한 부분의 오탈자나 이런 부분들은 짚고 넘어가 드릴 거니까 중요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오탈자는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간혹 오탈자들이 있기는 한데, 그리고 살짝 틀린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우리 시험 보는 범위 내에서의 중요한 부분은 다 다뤄드릴 테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자, 차례 보겠습니다. 자, 1장 쪽에 은퇴설계 개요라는 게 나와요. 은퇴설계의 개요는 크게 바라보면 은퇴설계가 왜 필요하니? 라고 하는 걸 적어놓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은퇴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뭘 준비해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뭐야? 라고 얘기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근에 은퇴설계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를 자리 잡고 있어요, 사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보면 요즘에 TV나 이런 데서도 보면은 나오는 연령대가 좀 높아졌죠. 그래서 6시 내 고향 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다큐 이런 걸 보면 꼭 나오는 부분들이 이제 은퇴직하고 은퇴 이후의 삶, 이런 삶들, 부부간에 귀농을 해서 하는 삶이라든가 아니면 자연 속으로 들어가서의 삶, 아니면 제2의 인생을 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지금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통상적으로 은퇴설계는 전체적으로 30문항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문항은 한 2문항 정도? 많으면 3문항까지 나오는데 한 2문항 정도 보면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 은퇴설계 프로세서. 자, 우리가 다른 과목에서도 모든 과목들이 다 프로세서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모든 과목들이 프로세서라는 부분이 있는데, 언론도 마찬가지로 프로세서가 있었고요. 모든 과목의 프로세서, 6단계 프로세서가 있듯이 은퇴설계에서도요, 사실 비슷해요. 고객과의 관계 정립, 그 다음에 정보 수집, 목표 설정하고 정보 수집하고요. 그 다음에 분석하는데, 은퇴설계 안에서 이제 계산하는 단계까지도 이제 나오는데, 우리 시험에서 이제 계산 문제까지는 안 나오고요. 계산 절차까지도 이제 시과정에서 이제 배우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제안서 작성하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하고 모니터링 하는 단계. 그 단계는 똑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단계도 시험에서 3-4문제 정도의 출제 비중을 갖고 가는 파트예요. 이쪽 파트는 상당히 출제 비중이 높은 파트입니다. 그 다음에 은퇴 소득, 3층 보장제도라고 하는 부분들 나오고요.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 그려놓고, 공적연금, 그 다음에 기업연금, 개인연금. 이렇게 해서 공적연금은 어떤 거고, 개인연금, 기업연금은 어떤 건데, 개인연금은 어떤 거고, 이렇게 3층 보장제도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그리고 3층 보장제도가 필요한 이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한계, 이런 것들 나오고요. 그래서 은퇴소득을 어떻게 확보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 나오는데, 해당되는 내용도 문제 한 서너 문제 정도, 3문제 정도
많으면 3문제까지 갈 수 있고요. 2-3문제 정도의 출제 비중을 갖고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공적연금 부분이 출제의 다시죠, 거의. 국민연금 특히. 국민연금하고 공적연금의 연계제도 쪽은 시험에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는 그런 쪽이다. 그래서 4-5문제 이상의 출제 비중을 갖고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직영연금 부분도 요즘에 비중이 살짝 늘었어요. 옛날 한 문제 정도 나왔었는데 요즘 1-2문제 정도 나온다. 근데 직영연금은 양이 좀 많기는 한데 공무원연금 위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에 해당한 파트들은 주로 이제 대상이 누군지, 가입 자격이 있어요. 아무나 가입하는 거 아니에요.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얘기하는 뭐 선출직 공무원, 즉 투표에서 선출한 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 수급 자격이 안 되거든요. 예, 그런 부분으로 해서 그런 것들도 있고요. 공무원연금도 연금의 종류가 좀 많이 나눠져요. 그렇게 최소한 이름이라도 알고 넘어가야 되는 파트. 퇴직연금, 기업연금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죠. 국민연금과 더불어서 시험에 상당히 출제 비중이 높은 퇴직연금 부분은 시험 문제에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요. 또 실무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4-5문제 이상의 출제 비중을 갖고 가는. 그 다음에 6장이 개인연금 부분, 삼층보장제도 맨 위에 개인연금 부분이거든요. 여유로운 생활보장을 위한 부분인데 여긴 세제 적격과 세제 비적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세액공제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해당돼 나눠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거고요. 여기는 한 2문제 정도, 많으면 3문제까지 출제 비중 갖고 가고, 연금 계좌. 연금 계좌는 그 위에 퇴직연금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하고요. 그거 플러스 그 개인연금 쪽에서 세제 적격연금에 해당하는, 즉 세액공제 받는 세제 적격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2개를 더하면 그거 소득세법에서는 연금 계좌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이게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러니까 위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거에 대한 세제 부분, 그리고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으냐. 결국에 가서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제도를 다시 한번 재탕하는 거다. 그러면서 세금 부분을 좀 더 강화해서 얘기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문항은 한 3문항에서 4문항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노인복지제도 부분은요. 노인복지제도 쪽하고 기초연금제도 쪽, 그 다음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쪽으로 나눠지는데 통상 2문제 정도 출제 비중 갖고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기초연금제도는 필히 한 문제 항상 나오고요. 그 다음에 노인장기요양보험하고 노인복지제도는 섞어서 하나 정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초연금에서 2문제가 다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 좀 낯선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그때 가서 제가 이제 하나씩 풀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전체적으로 해서 30문항 정도 나오고요. 문제의 난이도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은데 조금 여러분들이 갸우뚱하다. 이 부분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그러니까 시험 공부하는 입장에서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는 부분이 사실 맨 밑에 기초연금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 하고 이제 국민연금 쪽에 해당하는 부분이 조금 처음 접근하는 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그 몇 번 정도, 뭐 제가 생각하기에 한 2번 정도만 강의를 편안하게 들으면서 이렇게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사실은 뭐 별게 없는. 예. A 과정에서의 시험은 그다지 이렇게 어렵게 안 나와요. 어렵게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시험 공부하면서 또 시험을 보면서 잘 알고 계신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박스 라 나와 있고 한쪽에 A, B, C, D 나와 있어서 이렇게 쭉쭉쭉쭉 주고 이렇게 줘서 1번, 2번, 3번, 4번에 해서 이거 연결해서 제대로 연결된 것은 뭐예요? 그래서 뭐 가는 B고 나는 C고 다는 D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쭉 연결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간혹 나오는데 이런 문제들하고 쭉 가나다라 쭉 주고 모두 묶은 것. 뭐 그래서 가나, 가다라, 뭐 가마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오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사지선다하고 이런 식의 문제가 가끔 한두 문제씩 이렇게 섞여서 나오게 되는데 문제마다 오히려 사지선다 문제 같은 경우에는 4개를 다 읽어봐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상당히 많을 수도 있는데 연결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한 2개 정도만 딱 찝어보다 보면, 그 밑에 미리 지우세요. 가나?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가하고 A는 아닌 것 같아요. 딱 밑에 쳐다보고,
가하고 A가 있는 거 먼저 싹 지워버리게 되면 남는 건 한두 개뿐이 안 남아요. 그런 형태로 해서 한 2개 정도 이게 지워나가게 되면 답은 그냥 아예 다 안 읽어도 답이 나와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해당되는 유형이 어느 과목이 됐든지 간에 해당되는 유형이 잘 된 것을 잘 되거나 잘못된 것을 모두 고르시오. 또 제대로 묶인 것은 이렇게 나오면 다 읽지 말고 한 2개 정도 읽어서 체크해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만 갖고 집중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은퇴설계 같은 경우에도 뒤쪽에 가면 간혹 그런 형태의 지문이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제가 이제 또 얘기하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말씀 안 드린 부분에서도 그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사지선다를 풀 수 있으면 모든 문제는 다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모의고사나 핵심 문제집 이런 거 받게 되면은 사지선다의 답만 보시지 말고 4가지 항목을 다 주의 깊게 읽어서 얘가 왜 틀린 건지, 얘가 왜 맞는 건지를 정확히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다. 자, 은퇴설계 정의 갑니다. 1장 1절.